구직자에게는 꿈의 직장을, 기업에게는 만능 인재를. 티브로드 내일을 잡아라가 도와드립니다. 100% 공익방송이자 네. 일자리 전문 프로그램. 전문 홈쇼핑 내일을 방송. 잡아라와 함께. 자, 실제 구직자를 저희가 한번 모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일자리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조언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사람 코칭센터 김나희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잡드림연구소의 강민혁입니다. 강하게 확실하게 잡을 주실 것 같아요. 강 대표님이 취업 면접 보러 왔다고 해도 지금 40 어머, 전 20대 총각이신 줄 알았어요. 적당히 하시죠. 오늘 아까 기업 대표님부터 우리 유시원 씨 계속 사심. 아, 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렇게 건데. 계속 멋지신 분들만 제가 자꾸 거짓말 나와갖고. 못하거든요. 네, 오늘 이 전문가분들을 모신 이유가 있죠. 네. 예, 경력 단절을 지금 이제 겪고 계신 여성분입니다. 대한민국 많은 여성분들이 이 결혼 그리고 이 출산, 육아 이후에 경력 단절이 되는 게 사실이고 네. 재취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가 모시고 오늘 솔루션을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배민경 씨입니다. 떠났습니다. 떠났습니다. 결혼 6년 차이고요. 네. 아기도 6살이고 그 결혼 때부터 이제 쉬기 시작해서 한 이제 5, 6년 차 경력 단절 주부입니다. 아, 예. 면접을 위한 준비도 되겠지만 네. 사실 응원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우리 두 감사해요. 전문가님 네, 그리고 MC분들이 네. 한해 많은 조언을 해주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준비했던 질문이 있죠. 네. 자신만의 강점. 해왔던 일들이 이제 경력 한 10년 정도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아무래도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많아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소통 능력,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강점이라고 저는 좀 뽑아봤어요. 어떤 일을 해오셨는데요, 10년 경력 동안? 방송 그래픽, 컴퓨터 그래픽 일을 했었어요. 10년 정도. 그래서 왜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하면서 그것도 있고요. 방송 중 일이 약간 그 기한을 두고서 하는 밤샘 일이다 막 작업 보니까 예. 같은.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 같은 후반 작업은 특히나 좀 이렇게 방송 시간에 맞춰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제가 좀 밤을 많이 샜었어요. 아, 그리고 진짜 그 방송계에서는 또 결혼하면 일 그만하라고 하는 게 요즘에 좀 들었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서 그래요? 프로그램 아웃돼가지고 그랬거든요. 방송 예. 그만둬요. 일제시대 때 방송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좀 나이가 있지 않니? 자,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오래 했다는 거는 매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최근에는 물론 고용 시장의 어떤 정책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다변화돼서 평생 직장을 한 가지로 가지려고 하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바꿔보면은 그 구시대적인 마인드를 뛰어넘고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게 전문가로 인정받는 게 10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기간이. 10년.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 10년이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금방 때려치거나 금방 이직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지. 상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신뢰감이 가고 그런 경력은 배미경 씨한테는 굉장히 돋보이는 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너무너무 정말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거든요. 본인들의 근무 조건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고집하게 되면 일자리가 더 없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쁜 글씨 지도자 자격증도 새롭게 생긴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좀 싹 들어가고 싶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김나희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10년이면 전문가다, 네. 인정받는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취업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거기에 지금 제가 추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사실 방송 CG는 전문직은 맞아요. 네. 그래서 방송 시즌 일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 그래픽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이게 6년이라는 단절의 기간이 있었더라면 그 빈 공간이 그냥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좀 더 공부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네, 맞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은 옛날 그 기술로는 취업이 안 돼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년 동안 계속 경력 단절이긴 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트렌드도 계속 바뀌는 게 맞고요. 또 기술도 계속 바뀌는 게 MC분이 말씀하신 게 맞고. 근데 제가 제일 취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황이 아이고. 환경이 때문에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방송 CG는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교대, 4교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맡으면 끝날 네. 때까지 있어야 되는 일인데 이 또 CG라는 작업은 많이 만지면 만질수록 이게 또 그게 좀 퀄리티가 좋아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어서 제가 아니면은 육아를 할 수가 없는. 아 지금 혹시 그렇죠. 부모님이 봐주시거나 할 수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안 돼서 자, 여기서 저희가 강 대표님 이거 좀 조금 좀 진짜 이건 맞춤형 뭐 좀 이 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고 강 갑자기 대표님 좀. 인간극장. 그러한 실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속성을 담보로 하려면 결과적으로 올인해야 된다라는 이제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우리 지원자분한테 만들 수 있는 이 환경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회 인식상 이제 그런 분야가 또 아니다 보니까 더 이제 괴리감을 많이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 책임감과 소통 능력이라는 두 가지 강점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업계는 뭐 제가 직접 종사해 본 분야는 아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뭐 밤을 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뭐 다반사의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밤을 새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 책임감을 강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분께서 책임감이 강점이시기 때문에 밤을 샌다라는 일반적 상황도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밤을 샜다라든지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상생활의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준다면 우리 지원자분께서는 뭐 향후에 입사하게 되더라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프로젝트 목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자신만의 강점에 대해서 우리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막연한 얘기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어떻겠냐는 팁인데요. 저 POP 강사라는 건 뭔가요? 아기를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부터 조금 시간이 좀 자유로워져서 그때 이제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이랑 또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증을 이제 따서 이렇게 기회가 좋아서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서 이제 강사 일도 하고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최근에 POP 이쁜 글씨 지도자 자격증을 따신 거구나.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아이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시간도 조금 나고 기존의 경력도 상당히 많으시고 새로운 일도 이렇게 찾으시고 왜 감정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이 생각이? 원래 여자들 그럴 때 있어요. 아니, 그거 갑자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거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럴 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얘기 나오면 울컥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죠. 아들을 꼭 아니, 근데- 애기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그냥 울컥할 수 있는. 근데 저는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거든요. 6년간의 그 아기를 키웠던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들도 이제 좋아서 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미경 씨가 이렇게 울컥하는 게 비단 미경 씨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어떤 울컥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진짜 조금 마음이 좀 짠합니다. 저도. 네. 이게 좋은 뉴스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방송계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것이 조금 철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환경이 뭐 맞아요. 나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조금 달라져 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그런 없었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무조건 그 시간까지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해왔던 일이나 이런 것들을 과거를 상기하는 이야기와 질문을 좀 하다 보니까 우리 미경 씨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좀 저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제 희망이나 꿈, 또 비전 이런 거 얘기하면 좀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준구 회장님이 네. 굉장히
사람 좋은 코스프레를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냉철한 분인데 네. 굉장히 냉철한 분인데 뭔가 인간미 있게 보이고 싶으신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캐릭터가 우리 허준 씨가 다 잡아놓은 캐릭터라 들어갈 틈도 없고 그냥 나도 유시현 씨 그냥 팬이니까 좀 응원의 메신저 역할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사실은 좀 왜 울어 짜증나게. 아, 나 진짜 아니 그러면 이거 하면 방송 끊을 뻔했잖아.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요. 면접관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거 마이너스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데 네. 울고 난 뒤의 행동에 의해서 완전 마이너스가 되거나 굉장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저희 실제 학생이 이제 S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는데 여학생이었어요. 물론 경력단절 여성은 아니지만 면접관님들께서 워낙에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대성통곡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고객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챙겨주는데 면접관이 더 공격적으로 왜 우냐 이런 거에 울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평상시에 잘 우냐 앞으로도 이렇게 울 거냐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더 거기서 울린다. 내가 지금 예. 갱신이 웃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친구가 만약에 포기를 했다면 면접은 끝난 거고요. 거죠.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다 잘할 수 있다.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굉장한 가산점을 줄 때가 있어요. 면접이 손수건은 건넬 수 있으나 감성적으로 봐주지는 못해. 그러니까 면접은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제가 봐서는 마이너스 감점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울지 마. 캔디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된다면 면접관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최근에는 압박 면접이 많기 때문에 20대에서도 좀 눈물을 보이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눈물이 필요한 업무가 있고 눈물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다. 정말 고객의 그 마음과 이 전화 온 사람들이나 응대해야 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러면은 또 그 사람 막 같이 막 울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 나를 꼭 뽑아야 되는 이유에 절실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하는 엄마가 꿈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실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왜 절실한 거예요? 경제 상황 때문에? 가게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가 이제 6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점점점 저희 아들 올해 입학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일하는 아빠예요. 외벌입니다. 아실 것 같아요. 일하는 아빠시라서 더 절실함이라는 것은 그냥 그 내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절실함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하. 맞아요. 내가 내 일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고 뭐 이런 것들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가치를 누군가의 평가를 통해서 돈으로 들어오든 명예로 들어오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미영 씨는 아마 그런 걸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허준 씨 자꾸 헛다리 짚는 거야. 아니 회장님 근데 네. 면접관님들한테 저 진짜 절실합니다. 진짜 정말로 저 취업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필하는 건 안 좋아요. 아유 그래서 우리 두 분 모셨잖아요, 김 대표님. 그러면 막 매달리면 안 됩니까? 우기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아니 이하회사 아니면 죽습니다. 아니 저는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그냥 절실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 사실 믿음이 잘 안 갈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럼 제가 한번 제 목을 잡을까요? 막 이러고. 땡깡 부리는 어린아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접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면접관도 비호감으로 탈락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 절실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동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렇지. 또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언제까지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동기와 목표가 정확하면 면접관들이 아 정말 뭔가 준비되어 있구나, 일하고 싶은 마음이 꽉 찼구나 뽑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절실함은 본인이 절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우리 지원자를 뽑아야 되는 게 절실하게 만드는 와 새로운 거고. 해석. 아, 멋지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우리 대표님의 사례를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면 뭐 지원자가 뭐 건설사에 지원을 하는데 난 이 회사에 꼭 입사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이제 곧 결혼을 할 건데 내가 처가를 다 책임져야 된다. 근데
국내에서만 일한다고 하면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좀 불가능한데 내가 해외로 나가서 하다 보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원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해외 나가면 다 퇴사하지 않느냐. 난 분명히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절실하지만 본인이 나를 뽑아야 되는 그러한 절실함이 좀 강조돼야 되거든요. 아, 회사의 절실함과 나의 절실함이 맞아 일치돼요. 떨어진 케이스네요. 이건 공부를 해야 되네. 그쵸. 그 회사에 회사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예. 이거는 요즘은 뭐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내서 이렇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게끔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그런 이제 딱 환경이 됐다. 엄마를 버려야 됩니다. 배미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허준 씨 말이 맞아요, 조금 맞아요. 맞는 게 버려도 미경 씨 안에 엄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엄마가 없는 어디 갑니까? 거라서.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면 배미경 씨가 그러면 이거를 자 엄마를 버리고 그다음에 기업이 나를 절실하게 원하게 하면서 예, 본인을 어필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그러면 첫 인사를 이 모든 걸 적용해서 네. 자기 해보시죠. 소개를 한번 부탁. 네, 3번 배미경 구직자 나오셨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6살 난 아이의 엄마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엄마 버리라니까. 엄마 버리라니까. 안 버려질 것 같아요. 안 버려질 것 같아요. 엄마를 못 버려. 한 2년 정도 이제 동사무소에서 어머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되게 개개인의 능력이 정말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인데 좀 가려져 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어떻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성이 담겨져 있네요. 네. 진심이 느껴져요. 네. 아우 죄송합니다. 그 엄마를 안 버리셔도 가정에서는 엄마지만 제가 지원한 이 동사무소나 이 조직에서는 그 조직의 엄마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약간 뭐 그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어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제가 10년간 한 번도 면접 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 아이의 엄마로 6년 창피하네. 살았고 앞으로의 삶은 이제 네. 여러분들의 엄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는 최고의 그 어떤 능력이고 재능입니다. 이렇게 뭐 충분히 잘하실 수 있어요. 제 동사무소의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데 발휘 못하는 많은 엄마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 한 아이의 엄마이지만 그 엄마들을 위한 엄마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피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쓰셔도 돼요. 감사해요. 공짜로 드릴게요. 네. 처음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부연적으로 전문 강사로 일을 할 그런 면접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텐츠나 또 본인이 준비한 컨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스피치 이런 것들이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오늘 굉장히 착한 사람인 척하시는 우리 이준 회장님의 응원의 한 말씀. 배미경 준비됐어. 세상으로 나와. 저 왜 말로 오십니까? 딸 같아서. 컨셉 한번 잡아보려고 했는데 뭐 또 딸 같아서 아무리 회장님이라도 그렇지. 왜 우리 배경 씨한테 왜 말 함부로 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배미경님 준비 다 되셨어요. 가만 나오세요 세상으로. 근데 네. 진짜로요. 나중에 저희 방송이요. 꼭 다시 보기로 하시면서 적으면서 보세요. 당 대표님이 하신 말, 김 대표님이 하신 말, 이 회장님이 하신 말 요것만 몇 줄 딱 정리하면요. 배미경 씨가 앞으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구직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나올 것 같다. 자, 오늘 고생해 주신 우리 배미경 씨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